사랑하는 설쌤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대모험 제1권 프랑스 대혁명 그날 이후 After that day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혁명으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의 목이 결국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요.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대표로 우리 만화에도 나오지만 로베스피에르라는 법조인 출신 이 사람이 국민대표가 되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단두대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대파를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안으로 당파 싸움도 벌어집니다. 당시에요, 왕당파라고 그래서 왕이 존재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로 가자, 정치를. 이걸 입헌군주정이라고 그래. 요걸 주장하는 보수파가 있었고, 뭔 소리하고 앉아있어? 왕족들 몰아내고 우리 국민의 대표, 대통령으로 민주공화정으로 가야 되라는 진보적인 급진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 의장을 두고 왼쪽에는 급진파, 공화정, 오른쪽에는 왕당파, 보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지금도 정치에서 뭐 좌파야 우파야 뭐 진보야 보수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좌우의 개념의 시작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직후 바로 이때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면 완전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당파 싸움으로 골마가던 프랑스는 밖으로는 외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유럽으로 번져나갈 것을 두려워한 각 유럽의 왕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침략,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들,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했던가요? 프랑스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잠깐만요. 나폴레옹이 이름일까요? 성일까요? 성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지만 나폴레옹은 이름입니다. 네임이죠. 패밀리 네임인 성이 보나파르트, 성이 보나파르트, 이름이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코르시카라는 섬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시골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프랑스 육군에 입대를 하면서 포병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장군으로 우뚝 쓴 거죠. 그래갖고 프랑스를 쳐들어오는 유럽 군대를 그냥 대포로 그냥 다 제압을 해버리고요. 자, 침략을 막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쳐들어갑니다. 다른 유럽으로. 그럼 쳐들어갔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뭐냐? 우리 프랑스에서 벌어진 민주주의를 전 유럽에 전파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왕들한테는 나폴레옹이 공포의 대상이었지만은 유럽의 일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폴레옹이 승리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베토벤 아시죠? 띠리리리리리리리 그 베토벤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보나파르트 교향곡 3번이라는 걸 지어서 나폴레옹한테 헌정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유럽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영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나폴레옹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이순신 장군급이었거든요. 인기가 임진왜란때.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는 이제 5명의 총재가 국민대표로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조금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제거할까 하다가 나폴레옹한테 이집트를 쳐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 군대가 갔는데 지원을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나폴레옹이 그냥 거기서 죽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었을까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제대로 치지 않고 거기서 군대를 돌려서 여기는 프랑스 파리로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었다면 저는 이 사건을 이름하여 나폴레옹의 이집트 회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에 올라요. 제1통령. 그리고 나더니 아니야, 이건 좀 약하지 않아? 국민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나는 엠퍼럴, 황제가 될 거야. 그래서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뭡니까? 왕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인데 그것을 전파해야 될 나폴레옹이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가 되다니요. 이건 완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국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망을 한 베토벤은 보나파르트 교향곡 그 3번 교향곡의 보나파르트를 막 지워버려요. 펜으로 지워버리고 너도 똑같은 자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으니 그냥 영교향곡이, 베토벤의 영교향곡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독재자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유럽연합군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폴레옹을 치고 들어옵니다.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국과 독일, 그 당시 프로이센이죠. 두 연합군에게 결국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황제에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섬,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섬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이 결국 섬에 유배 가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나폴레옹은 결국 거기서 죽게 되고요. 주변 유럽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에 압박을 행사하게 됩니다. 야,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다시 왕정해. 그러면서 루이 16세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차례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공화정과 왕정이 복잡하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789에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100년이 흘러요. 그럼 이제 몇 년도가 되죠? 1889년이 되죠. 1889년 프랑스 대혁명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야, 우리 프랑스 파리에 민주주의 혁명을 상징하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면 어떻겠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을 짓게 된 사람이 구스타프라는 사람이에요. 철 전문가입니다. 아이언맨인데요. 철로 교량, 다리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떡하니 상징물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파리가 보면요, 전부 다 그 아주 고풍스러운 뭐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그 전부 다 석조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다 낮아요. 뭐 2층 정도 뭐 이 정도거든요. 3층 뭐 이 정도. 근데 구스타프가 얼마나 혁신적인 생각을 하냐면, 내가 철 전문가이니 잘하는 걸로 밀고 가야지 내가 왜 돌 건축을 해? 왜 석조 건축물을 만들어? 철로 탑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것도 높이 300m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랜드마크, 우리 보물지도의 마지막 트레저, 에펠탑의 시작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셀럽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답니다. 왜 욕을 할까요? 그들 눈에는 파리의 아름다운 석조 건축물과 맞지 않는 흉물스러운 철제 덩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뼈대만 앙상한 피라미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흉물스러운 쇳덩어리가 역사 깊고 우아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망가뜨리고 있다. 비극적인 가로등이다. 괴기스러운 덩어리다. 라는 식의 이런 어떤 그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 정부에다가 여기는 철제 건물을 철거할 청원서를 내기도 합니다. 가장 여기는 에펠탑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설가 모파상이었는데요. 모파상은 여기는 에펠탑이 너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가 건물들이 낮은데 이게 쑥 솟아올라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제1롯데월드만큼 이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모파상은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감독님, 그곳이 어딜까요? 정답!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만 식사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에펠탑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에펠탑 식당에 찐 단골이 모파상이라는 참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던 구스타프 에펠은 오늘날 최고의 건축가로 그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이 그 프랑스 대혁명보다 앞이었거든요. 야, 너희도 민주주의지, 우리도 민주주의야. 동병상련의 마음에 미국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기는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물을 해준 자유의 여신상도 에펠이 만들었어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기는 에펠탑이 프랑스 대혁명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위에서 프랑스의 국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프랑스 국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프랑스 국기는요, 원래 그 왕정의 그 깃발이 이 하얀색에 금색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이었고요. 프랑스 관공서의 깃발은 이런 모양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자유와 사랑 사이에 왕정도 같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유와 사랑과 평등. 이게 바로 프랑스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은 국기가 에펠탑에서 휘날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하게 되면 에펠탑에서 꼭 셀카를 찍고 가장 사진이 잘 나오는 존을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쁜 사진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바로 그 에펠탑에 서려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 프랑스 대혁명의 피, 땀, 눈물을 함께 기억한다면 훨씬 더 멋지고 깊이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쌤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